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한 병실, 말기암 환자인 60대 여성이 산소 마스크를 낀 채 한국 노래를 들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병실의 다른 환자들까지 그 노래를 듣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왜 이 여성은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한국 노래에 그토록 의지하고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병실에서 시작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노래 한 곡이 만들어낸 30년의 인연, 그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엘레나 페도로바입니다. 지금 제 나이 63, 병원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했어요. 말기암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작은 헤드폰을 귀에 꽂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누르죠. 그러면 30년 전 그 사람이 제게 들려준 노래가 흘러나와요.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말로 된 노래인데 그 목소리만 들으면 제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병실의 다른 환자들도 이제는 이 노래에 익숙해졌어요. 처음엔 뭔 노래냐며 의아해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조용히 귀를 기울이곤 합니다. 엘레나, 오늘도 그 노래를 듣는군요. 간호사 마샤가 체온계를 들고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이 노래가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마샤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도 이제 이 노래의 의미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딸 리사가 자주 병문안을 올 때마다 이 노래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거든요. 한국에서 온 한 남자와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남긴 노래 한 곡에 대한 추억을요. 어제는 옆 병실의 마리나까지 제 방에 찾아와 노래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녀도 암 투병 중이에요. 엘레나, 난 한국어를 몰라. 하지만 이 노래를 들으면 왠지 눈물이 나. 무슨 내용인지 알려줄래?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정확한 가사는 몰라요. 하지만 이 노래는 사랑과 이별, 그리고 희망에 관한 노래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줬으니까요. 제 대답에 마리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래의 말을 몰라도 그 감정은 전해지나 봅니다. 음악의 언어는 정말 신기하죠? 리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밝은 미소를 지으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리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 노래 덕분에 오늘도 버틸 수 있어 라고 대답했어요. 리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 한국 아저씨 이야기 오늘은 좀 더 들려주실래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으로 기억을 더듬어 올라갔어요. 그때의 저와 그를 떠올리며 제 어린 시절은 러시아의 추운 겨울만큼이나 차가웠습니다. 군인이었던 아버지는 집에 오실 때마다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리곤 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폭력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저를 껴안고 울기만 하셨죠. 참아야 해, 엘레나.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어. 어머니의 그 말을 들으며 자란 저는 결국 제 삶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말았어요. 23세 만난 미하일과 결혼했지만 그도 아버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다정했던 그의 손이 점점 주먹으로 변해갔어요. 리사가 태어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딸만큼은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하지 않을 거야. 미하일과 이혼하고 혼자서 리사를 키웠어요. 공장에서 일하며 하루하루 버티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1990년 상트페테르부르크 발전소 프로젝트의 통역사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 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박현수가 있었죠. 처음 만난 날, 박현수는 무척 차갑고 딱딱하게 느껴졌어요. 회의실에서 그는 거의 말이 없었고 다른 엔지니어들의 질문에도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일에 집중하지 않는군요라고 말하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저는 그의 말을 러시아어로 통역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참 불친절한 사람이구나. 하지만 첫인상과 달리 박현수는 회의가 끝난 후 혼자 남아 모든 도면을 다시 검토했어요.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그를 보며 저도 몇 가지 질문을 위해 남았습니다. 러시아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갑자기 그가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제 제안에 그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차가웠던 회의실의 공기를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저녁, 업무가 끝난 후 우리는 1시간씩 언어 교환을 했어요. 제가 러시아어를 가르치면 그는 한국어 몇 마디를 알려주었죠. 처음엔 업무를 위한 것이었지만 점점 대화는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그의 고향 이야기, 한국의 문화,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요. 한국에는 가족이 있나요? 제가 물었을 때
박현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어졌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려웠던 어린 시절, 폭력적이었던 전 남편, 그리고 혼자 키우는 딸에 대한 이야기까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박현수는 조용히 듣기만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네요. 엘레나, 그의 그 한마디가 저에겐 큰 위로가 되었어요. 발전소 프로젝트는 6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어요. 처음 한 달은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었고, 두 번째 달부터 일은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박현수는 프로젝트 리더로서 항상 꼼꼼하게 모든 것을 체크했어요. 다른 러시아 엔지니어들은 그의 꼼꼼함을 답답하게 여겼지만, 저는 그의 진지한 태도가 점점 더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회의 도중 러시아 측 책임자가 박현수의 설계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이건 러시아 기준에 맞지 않아요. 다시 해야 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현수는 천천히 일어나 칠판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러시아어로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제 설계가 틀렸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알려주십시오. 그가 러시아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가 놀랐어요. 그동안 우리의 언어 교환이 그에게 도움이 되었나 봅니다. 그날 이후로 프로젝트 팀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박현수는 더 이상 차가운 한국인이 아니라 존중받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 더욱 편안해졌어요. 업무 후에도 종종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그는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러시아의 겨울은 한국보다 훨씬 춥네요. 눈이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박현수가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더 따뜻해요. 제가 농담처럼 대답했죠.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엘레나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저는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개월째 박현수는 저를 네바강 근처로 산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강가를 걸으며 우리는 평소보다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러시아에 오기 전 10년간 약혼자와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 러시아에 오기로 했을 때 그녀는 저를 떠났습니다. 박현수의 고백에 저는 말을 잃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그것도 추억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당신을 만났으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웠어요.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 그는 곧 한국으로 돌아갈 텐데. 복잡한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춥네요.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저는 서둘러 말했어요. 박현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내일 뵙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박현수와의 감정이 단순한 동료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가 두려웠거든요. 제 인생에서 사랑은 항상 상처로 끝났으니까요. 다음 날 회의실에서 우리는 평소처럼 업무적인 대화만 나눴어요. 하지만 서류를 전달할 때 우연히 손이 스쳤고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서 저는 같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그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퇴근 후에 만나요. 그날 저녁 박현수는 저를 작은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촛불이 테이블 위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제 마음처럼 불안정해 보였어요. 엘레나,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박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한국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에요. 그의 고백에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박현수, 우리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에요. 당신은 3개월 후면 한국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래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진짜예요.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도요. 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키스했어요. 30대 중반의 나이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프로젝트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무렵, 박현수와 저는 거의 매일 만났어요. 업무가 끝난 후엔 함께 저녁을 먹거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아름다운 거리를 산책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작은 가방에서 워크맨을 꺼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박현수는 이어폰 한쪽을 제게 건네주었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같은 노래를 들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어 가사였지만 가수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은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어떤 노래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광석이라는 가수의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예요. 인생의 중간쯤에서 느끼는 상실과 그리움, 그리고 희망에 대한 노래죠. 박현수가 설명해 주었어요. 가사를 번역해 줄 수 있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노래의 의미를 러시아어로 설명해 주었어요. 삶의 절반을 살아왔다는 깨달음, 그동안의 상실과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의지. 그 가사는 마치 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왜 울어요? 박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노래가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아서요. 저도 삶의 절반을 지나왔고 많은 것을 잃었어요. 하지만 리사를 위해, 그리고 이제는 당신과 함께 다시 희망을 느끼고 있어요. 제 고백에 박현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엘레나,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놀라움과 기쁨을 동시에 느꼈어요.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그 노래는 우리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헤어질 때마다 박현수는 워크맨을 꺼내 함께 노래를 들었어요. 러시아의 차가운 겨울 속에서 그 노래는 저희에게 따뜻한 봄을 선물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리사가 잠든 후 저는 혼자 창가에 앉아 그 노래를 들으며 박현수를 생각했어요. 이런 행복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와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5개월째 박현수는 저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엘레나, 프로젝트가 끝나면 저와 함께 한국에 가는 건 어떨까요? 리사도 함께요. 그의 말에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제가 모든 준비를 할게요. 당신과 리사가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박현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저에게 꿈같은 이야기였어요. 러시아를 떠나 새로운 나라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리사와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게다가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현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박현수의 제안을 받은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렸어요. 어머니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렬하게 반응하셨습니다. 엘레나, 미쳤니? 외국 남자를 따라 낯선 나라로 간다고. 리사는 어쩌려고? 그 아이의 미래는 생각해봤니? 어머니의 질문 폭격에 저는 대답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박현수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와 리사를 정말 아껴줘요. 제가 변명하듯 말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처음엔 그래. 내 아버지도 미하일도 처음엔 달콤했었지.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지? 그리고 그는 외국인이야.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 너와 리사가 얼마나 힘들어질지 생각해봤니? 어머니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은 의심의 씨앗을 심었어요. 정말 박현수와의 미래가 가능할까? 아니면 이것도 또 하나의 실패로 끝날까? 리사의 미래를 위해 제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은 무엇일까? 밤새 고민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저는 박현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어요. 어머니가 강하게 반대하세요. 그리고 저도 두려워요. 한국에 가서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죠? 리사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짐이 되면 어떡하죠? 제 솔직한 고백에 박현수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엘레나, 저는 당신을 절대 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의 두려움도 이해해요. 억지로 결정을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며칠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박현수는 제가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약속했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심장 발작이었어요. 의사는 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고 앞으로 몇 개월간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어머니를 두고 한국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박현수,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어요. 그리고 리사에게도 지금 이런 변화는 너무 큰 부담일 거예요. 제 말에 박현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해해요. 엘레나, 가족이 우선이니까요. 프로젝트 마지막 날, 우리는 네바강 근처에서 마지막 데이트를 했습니다.
박현수는 작은 선물 상자를 제게 건넸어요. 열어보니 워크맨과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었습니다. 우리의 노래예요. 언제든 들을 수 있게요. 그가 말했어요. 눈물이 제 눈가에 맺혔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우리의 마지막 키스는 달콤하면서도 씁쓸했어요. 다음 날 공항에서 우리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연락할게요. 박현수가 말했지만 우리 둘 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알고 있었어요. 1990년대 초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국제 전화는 비싸고 어려웠으니까요. 그의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6개월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 후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간호하며 리사를 키웠어요. 박현수와는 처음 몇 달간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1년 후 그의 마지막 편지에는 건강하게 지내세요. 당신과 리사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라는 말만 남았어요. 저도 더 이상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둘에게 좋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준 워크맨과 테이프는 제 인생의 보물이 되었어요. 힘든 날마다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며 힘을 얻었습니다. 리사는 자라서 훌륭한 의사가 되었어요. 그녀는 종종 제가 듣는 한국 노래에 대해 물었지만 저는 항상 그냥 좋아하는 노래일 뿐이라고 대답했죠. 박현수에 대한 이야기는 제 가슴 깊이 묻어두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기암 진단을 받은 것은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처음엔 치료를 시도했지만 암은 이미 너무 진행되어 있었어요. 의사는 제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매일 그 노래를 들으며 저는 문득 후회가 밀려왔어요. 왜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왜 박현수와 함께 갈 결심을 하지 못했을까? 리사는 제 상태를 보며 매일 걱정했습니다. 엄마, 그 노래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어느 날 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30년 전 이야기를 딸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리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왜 그분을 찾아보지 않으셨어요? 리사의 질문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찾겠니? 게다가 그는 이제 새 삶을 살고 있을 거야. 하지만 리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찾아볼게요. 인터넷이 있잖아요. 저는 딸의 열정에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리사는 한국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렸어요. 1990년대 초 상트페테르부르크 발전소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국인 엔지니어 박현수 씨를 찾습니다. 솔직히 저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30년이나 지난 일인데 누가 기억하겠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엘레나 페도로바를 찾고 계신가요? 라는 답장이 왔어요. 리사가 흥분해서 제게 알려주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박현수 씨가 답장을 보냈어요. 그분이 지금 은퇴 후 세계 여행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연히도 다음 주에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할 예정이래요. 리사의 말에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30년 만에 그를 다시 만난다니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그는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지금의 나는 그때와 너무 달라졌는데 리사는 박현수에게 제 상황을 모두 설명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즉시 일정을 앞당겨 이틀 후에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그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리사는 제가 박현수를 만날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머리를 빗고 얼굴에 약간의 화장도 했어요. 오랜만에 거울을 보니 세월의 흔적이 제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아름다워요. 리사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저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가 실망하지 않을까? 병든 나를 보고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리사가 누군가를 안내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30년 만에 그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현수는 많이 변해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어른스러운 주름이 눈가에 더해졌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지만 그 따뜻한 미소는 3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그는 기타 케이스를 들고 있었어요. 엘레나,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세월이 거꾸로 흐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리사는 조용히 병실을 나가며 우리에게 시간을 주었어요. 변한 게 없네요. 박현수가 제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거짓말 마세요. 저는 많이 늙었어요. 제 말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의 눈빛, 그 따뜻함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의 말에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오실 줄 몰랐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현수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30년 전처럼 따뜻했습니다. 리사로부터 연락을 받는 순간 즉시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당신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그때 용기가 없어서, 당신과 함께 가지 못해서. 제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엘레나, 당신은 옳은 결정을 했어요. 가족을 선택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박현수의 위로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은 결혼하셨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몇 번 진지한 관계가 있었지만 결혼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리사를 키우느라 바빴지만 사실은 항상 당신을 생각했어요. 제 고백에 박현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갑자기 기타 케이스를 열었어요. 30년 동안 기타를 배웠어요. 당신에게 직접 연주해주고 싶었거든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줄을 튕기기 시작했어요. 익숙한 멜로디, 그 노래. 서른 즈음에였습니다. 박현수는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감정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도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노래가 끝났을 때 박현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당신이 생각났어요. 30년 동안 매일.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도 그랬어요. 당신이 주신 테이프가 닳아서 들을 수 없게 될까봐. 일주일에 한 번만 들었어요. 하지만 힘든 순간마다 그 노래는 제게 위로가 되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현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이건 제가 부른 그 노래의 모든 버전이에요. 30년 동안 녹음해온 거예요. 모두 당신을 생각하며 불렀습니다. 박현수의 선물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당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박현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엘레나, 30년이 지났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박현수는 매일 병원을 찾아왔어요. 때로는 기타를 가져와 노래를 불러주었고, 때로는 한국 음식을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리사도 박현수를 금방 좋아하게 되었어요. 엄마가 왜 그분을 그렇게 사랑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리사가 어느 날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았으니까요. 날이 갈수록 제 건강은 악화되었어요. 의사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박현수가 제 곁에 있어서 그런지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어느 날 제가 그에게 말했어요. 박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힘들 리가 없죠. 박현수는 병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방을 빌려 머물렀어요. 그는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와서 밤늦게 떠났습니다. 저는 종종 그에게 말했어요. 한국에 돌아가야 하지 않아요? 일이 있을 텐데. 하지만 그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제 일은 당신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제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봄이 왔을 때 저는 창밖으로 피어나는 꽃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보는 마지막 봄일지도 몰라.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박현수가 제 손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나가고 싶어요. 공원에 가서 봄을 느끼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의사들은 반대했지만 박현수는 제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는 휠체어와 산소통을 준비했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 저를 가까운 공원으로 데려갔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봄날이었습니다. 공원의 벤치에 앉아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30년간의 삶, 우리가 놓친 시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요. 후회 없으세요? 제가 박현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라면 더 일찍 당신을 찾지 않은 것?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그것도 운명이었나 봐요. 그의 대답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자 벚꽃 잎들이 우리 주변에 흩날렸어요. 마치 축복을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후 저는 급격히 상태가 나빠졌어요. 의사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리사는 밤낮으로 제 곁을 지켰고 박현수도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현수가 있어서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용감하게 미소 지었어요. 엄마, 당신은 정말 행복해 보여요. 마지막 며칠 동안 저는 많은 꿈을 꿨어요. 30년 전 박현수와 처음 만났던 날,
눈 내리는 내바강에서 걸었던 날. 그가 처음 제게 노래를 들려주었던 날. 그 모든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깨어있는 순간에도 박현수는 항상 기타를 들고 제게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병실은 그의 음악으로 가득 찼고 다른 환자들도 종종 문 앞에 모여 그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엘레나, 내가 이 노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해줄게요. 어느 날 박현수가 말했어요. 이 노래는 삶의 중간에서 느끼는 상실과 아픔에 관한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희망에 관한 노래이기도 해요. 당신과 내가 3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난 것처럼 인생에는 항상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의 설명에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거리를 초월하는 것.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고마워요, 현수.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은 완벽해졌어요. 제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5월의 어느 따뜻한 아침, 저는 박현수의 노래를 들으며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그의 손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이지만 사실 이것은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노래는 영원히 계속될 테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시작된 한국인 엔지니어와 러시아 여성의 30년 사랑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노래가 이어준 인연,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사랑.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잊지 못할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해외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